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오늘은 고춧가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고 언제부터 우리 실생활에 쓰이기 시작했는지, 또 한국의 소스 중에서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고춧가루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조사하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고춧가루를 생산을 하고 있고 수입은 또 어느 정도를 하고 있으며 1년간 저희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량은 얼마나 될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양념에 의한 채소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양파, 마늘, 그 다음 세 번째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고춧가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양파나 마늘처럼 바로바로 요리를 할 때마다 먹는 게 아니고 가미를 해서 소스를 만든다든지 어떤 맛과 매운맛을 더 증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 감칠맛을 높인다든지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 양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이 양념야채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양념야채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춧가루가 1년간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고 얼마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고 또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업관측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연간 생산은 7만 10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수입은 10만 6천 톤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 공급하는 양은 17만 7천 톤 정도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는 16만 8천 톤 정도가 지금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단순하게 저희 나라의 가구 수가 그 2100만 가구 수가 있는데 그 2100만 가구 수를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16만 8천 톤을 나눠서 사용을 이렇게 봤더니 한 가구당 약 7.7kg의 고춧가루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 단순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평범하게 이 정도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걸 나눠 놓은 건데, 실제로 모든 음식에서 고춧가루가 다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설탕 소비가 한 34kg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쌀 소비가 저희들이 한 59kg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가구당 7.7kg 정도의 그 고춧가루가 소비되고 있다는 건 우리 음식,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고춧가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꼭 필수적인 한국인의 맛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원재료라는 것들이 이런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이런 통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라든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고추의 원산지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고추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입니다. 남아메리카의 그 아마존강 인근에서 기원전 5500년에서 6600년 경에 그때부터 자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 아마존강 위쪽에 있는 그 과테말라라든지 멕시코에서는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이 있었던 곳인데요. 그곳에서는 이미 그 고추를 재배를 해서 약용으로도 사용을 했고 조미료로도 사용을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다는 거는 이 카카오 열매에다가 고추를 넣어서 굉장히 자극적인 맛을 즐겼다고 하거든요. 이 고추의 자극적인 맛을 즐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매운 걸 먹게 되면 의외로 저희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굉장히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매운맛을 다시 찾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마야 문명이라든지 아즈텍 문명은 이걸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료를 그때부터 굉장히 즐겨서 지금까지 먹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재배가 되었었던 이런 고추가 실제로 한국에까지 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됐느냐, 이거를 아시려면 제일 먼저 콜럼버스를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콜럼버스를 알기를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 콜럼버스의 교류라고 해서 실제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신대륙과 구대륙 간에 사람도 이동을 시키고 작물도 이동을 시키고 동물도 이동을 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종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교류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식재료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교류가 되기 시작했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추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1492년에 이제 바하마 군도를 시작으로 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난 후에요, 이 고추는 콜럼버스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넘어간 이 고추는 인도를 거쳐서 일본, 중국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 일본 문헌 중에서 초목육부 경종법이라는 문헌을 보면 고추는 1542년에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 년 지난 1593년에는 고추에 관한 구체적인 모양, 빛깔, 맛에 대해서 그 다브닌 닉기라는 그런 문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늦은 1765년에 중국의 본초 강목 수뷰라는 그런 이런 문헌에 보면 최근 고추가 재배되어 시장에 나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봤을 때 포르투갈에 의해서 일본에 먼저 왔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 도착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이기는 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고추가 일본에 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고, 이 한국의 그 문헌 자료에도 이걸 토대로 해서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약 400년 전 1613년에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이라는 책에 보면 고추에는 독이 있고 일본에서 비로소 건너온 것이기에 외교자라고 한다라는 문헌에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콜럼버스에 의해서 실제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거쳐,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현재 가장 그 합리적인 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는 약 400년 전에 일본에 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설이고, 그 1613년이 지난 이후에 1700년도에 그 쓰여진 문헌에 보면, 그건 이제 일본의 문헌에 보면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고추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재배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문헌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일본으로 넘어간 고추는 한국을 통해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게 그거보다 훨씬 빠른, 벌써 200년 전에 들어왔었는데, 일본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각 성의 문화들이라든지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각 성들은 각자 거기에 있는 군주들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성들이 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제 전국적인 교류가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실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그 가서 정벌을 하기 전까지 실제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던 성에는 고추가 재배되고 있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고추가 재배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한국의 고추다, 그래서 고려초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의해서 일본으로 고추가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이 문헌의 어떤 기록을 토대로 본다면 그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일본에서 먼저 그 유입이 돼서 받았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근데 이렇게 1800년대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1810년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음식들을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고추를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이걸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고춧가루 형태로 해서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이런 이 고추를 한국에서 우리만의 음식으로 이거를 만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매운맛을 계속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도 또 굉장히 그 재미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고추가 들어갔지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음식은 그렇게 매운 음식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운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한 그 매운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벗겨진다라는 낭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찾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물론 그때 당시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보급이 됐고, 또 장기 보관을 위한 방부 효과로 인해서 그걸 빠르게 보급이 됐고, 그렇게 빠르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매운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맵지만 먹어보니 다시 생각나는 그런 맛들, 도파민 중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단순하게 도파민 중독뿐만 아니라 몸에도 이롭다는 것들을 하나둘씩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김장을 만드는 김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와 구별이 되는 인도에 카레가 있고, 뭐 유럽의 토마토 그 케찹이, 토마토 그 스파게티라든지 토마토를 이용한 어떤 이런 소스가 있다면, 이 한국이나 아시아에는 여러 가지 피쉬 소스라든지 장 문화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독창적으로 이 고추장이라는 그 소스의 문화가 만들어진 건, 이런 짧은 역사기는 하지만 먹을 게 없었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입맛에 맞기 시작하고 뇌리에 남기 시작하고, 그런 이후에 고추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고춧가루 문화가 점점점 저희 나라 사람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그리고 DNA에 녹아들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추장 문화가 지금은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한 그 고추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고추장이 실제로 언제부터 우리가 만들기 시작을 했고 대중화가 됐는지를 알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추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하루 되세요.